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만족 세계 속의 문화도시 부천 만들기와 85만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환석 의원입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원고 준비는 많이 됐습니다만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의사 전달에 문제가 된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곧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시판된다고 했고 위드 코로나로 한시름 놓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보다 더 훨씬 강력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빠른 안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가 앞 주정차 금지선 설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 주정차 금지 라인이 설치되어 생계에 직접 관련 있는 학교 주변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린이 보호는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고 이 사회의 당연한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터를 닫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한 공지나 홍보 없이 불도저식 주정차 금지 라인 설치에 대해서는 너무한 처사라는 반발과 어린이를 보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는 더 절박하다는 상인들의 절규는 가슴이 저립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집회입니다. 주민들은 학교가 떠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한 달 전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가 금지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부모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교방초등학교 앞 사거리입니다. 주민들이 수업 중인 학교를 향해 구호를 외칩니다. 주차장도 없는데 자동 주세 웬 말이야? 아이들이 듣기에 부적절한 발언과 욕설도 확성기로 올려 네, 퍼집니다. 끊어주십시오. 야 이놈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역곡 3동에 있는 부안초 옆입니다. 다음 사진은 소사초 넘겨주세요. 네, 소사초 주변에 지금 항의 프랜카드가 개첨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다음.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네, 빨리빨리 안 되네요.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사초 옆 일방로에는 양쪽 라인이 다 이중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부안초 옆에도 일방로인데 상가 있는 쪽은 흰색 실선 혹은 흰색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보호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한쪽에 상인들이 장사해야 하는 곳은 정차만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 흰색 차선으로 설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점검해서 상가들의 최소한의 정차만이라도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주산 체육공원 축구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주산 체육공원에
노후된 잔디구장을 새로이 단장하게 되어 이 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예산 확보 힘써주신 시도의원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작업 상황이고요. 다음. 네, 저도 직접 여기에 계속 다니면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풋살장 정도의 규모여서 발로 한번 차버리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을 좀 확대해서 축구 정규 구장으로 좀 확대해 주십사. 이걸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어르신용 전용 시설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선 시정 질문들을 통해서 어르신 전용 목욕탕 설치를 요구한 바 있고 어르신 전용 수영장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운동 시설과 종목을 각 세대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인근 지자체 파크 골프장이 보급되어서 부천에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부천시 각종 개발 사업 시 또 유휴 공간과 공원 조성을 계획할 때 파크 골프장 등 어르신 선호 종목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이나 의견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선곡 획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인한 선곡 획정으로 부천시 의원 정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불이익과 우려를 본 의원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수차례 언급하였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1항 1호에서는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는 자치구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 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읍면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면 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뒤에 단서 조항을 광역동 시행 직전에 어렵게 집행부에서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현재 부천시 의원 정수 28명을 전제로 부천시가 광역동제 시행의 이유 때문에 의원 정수가 감소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를 길게 썼는데 지난 22일 존경하는 최성훈 민주당 대표 연설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동제 실시로 인해서 부천 시민 참정권 제한과 출마자들만 억울하게 피해보고 있는 사전투표소 수, 선거 비용 제한액, 선거 사무원 수, 선거용 프랜카드 개수 등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LH 사업 관련 부실 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옥길동 부광로 사거리에서 싱크홀 발생으로 인해서 도로 침하와 교통 불편은 물론 폭우로 인한 오수 차 집관로 역류로 인해서 옥길동 아파트 주민들께서 피해가 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네. 거기에다 지난주 언론 보도와 주민 민원에 따르면 LH 옥길 헤일라움 아파트 단지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 대피구 공간이 법정 면적이 2평방미터인데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을 법정 규격의 절반 크기로 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입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부천시 옥길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각 집마다 설치된 방화 대피 공간이 법정 규격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이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 공간입니다. 4인 가족은커녕 혼자 움직이기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 공간의 최소 면적은 2제곱미터. 네, 줄여주십시오. 하지만 실제 바닥 면적 비상 대피구는 화재나 재난 시에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마지막 공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LH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만큼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련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향후 불법적인 부분을 막고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과 처분을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모든 것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면은 이제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특히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교통 업무와 관련한 이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시너지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정착이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곧 다 돼갑니다. 시흥 IC로부터 부천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진입 관문 중 시흥 톨게이트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들이 시흥 시계에서 부천 시계인 소사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에 교각 아래 도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축소, 합류하는 관계로 위험도 하고 혼잡이 매우 극심합니다. 현재 3차선으로 보이죠. 우측 1차선 하나, 교각 밑으로 좌회전 차선 2개가 있어서 3차선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서 2개 차선이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진 더 있나요? 없습니까? 어떻든 이곳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차선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코로나 이후 모든 공직자분들과 각계의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의 엄청난 피해 감소와 희생, 시민 여러분들의 불평 감소와 협조 속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시민들께서는 일상으로의 복귀나 회복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코로나 확진자와 중증자와 사망자의 폭증으로 인해서 더욱 큰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우리 부천시만 하더라도 지난주 1월 24일 날 116명, 25일 106명, 26일 102명 등 수일째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그동안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길게 해왔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직 접종률이 저조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출석 수업을 즉시 중지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린이집은 우리 시장께서 의지만 가지면은 당장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 상황에서 오늘 중대본의 방역 강화 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침 하달만 기다리지 말고 시 집행부는 즉각 시행 가능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칭찬 한두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천시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사진 주세요.
제13회 다산목민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장덕천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 온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기쁨을 함께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도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폭발적인 증가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 모두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극복에 함께합시다. 어떤 어려움도 지금껏 다 이겨 헤쳐나온 우리 민족입니다. 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화이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